이제 이 12.12 군사 반란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전의 내용을 막 너무 막 구체하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딱 바로 시해됐다고 나오면서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12.6 사태라고 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살해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계엄령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계엄령이 부분 계엄령이에요.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는데 제주도만 빼고, 요게 엄청 중요한 역할이 하는 게 뭐냐면, 전국에 계엄령이 발생이 되면 모든 책임 그리고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근데 제주도를 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됐을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계엄 사령관한테 권한과 책임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이제 기존에 정해졌던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아까 말했듯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이 있어요.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관 출신이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안 만들려고 하고 되게 공평하고 유능한 관리였다고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인가로 순방을 갔는데 음식이 좀 질린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 좀 먹고 싶다 하니까 바로 최교화 외교관이었던 시절에 막 집에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이에요. 아우, 최규하 이 사람 완전 애국자야. 냉장고에 한식밖에 없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 사람 쓸만한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속 승진해가지고 외교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평시에는 이런 분들이 유능한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위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런 권력의 중심들이 정치인에서 군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승화와 전두환하고의 어떻게 권력 싸움이라고 하긴 그런데 대립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실은 전두환 하면 하나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회가 사실은 당시 장교의 0.1%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만의 끈끈함, 이걸로 인해서 영화에서도 표현되지만 막 서로 연락해가지고 막, 야, 거기 끈 닿는 사람 찾아내 해가지고 막 서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사욕과 이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에 있어서 자기 이권이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물론 집단 지성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더 살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런 사리사욕을 가진 사람들이 큰 힘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개입이 아니라 참여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초반에는 이제 전두환이 정승화 총장이라든지 이 숙적의 라이벌이 되는 장태환 수장 같은 분들을 회유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죠. 청와대에서 9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현 시세로는 한 30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이거를 영예인 박근혜 당시에 정의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딸한테 그 6억을 줬었고, 정승화한테는 2억을 줬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엄청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거를 회수할 수는 있는데,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고에 환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니네 맘대로 이렇게 막 돈을 나누냐, 이렇게 막 엄청 화를 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결국에는 전두환과 하나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망친다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이 영화 최고의 빌런이죠. 국방부 장관한테도 5천만 원 줬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위에 장태환 수장한테도 1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해요. 100만 원이 지금으로서 또 지금도 사실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아까 말했듯이 9억이 300억이니까 대략 계산해도 생각보다 큰 돈이죠. 이 돈을 건넸다고 해요. 건네면서 어떻게 했냐면, 날씨가 추워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김장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하면서 100만 원을 줬다고 해요. 근데 장태환 소장은 그냥 부하들 회식비로 그냥 이렇게 부하들한테 풀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장태환 소장한테만 한 게 아니라 조그만 돈들을 다 그 근처에 장교들이나 관련자들한테 다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받는 사람은 내 편, 안 받는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될, 이렇게 봉투로 편을 이렇게 나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노재현한테는 5천만 원이나 줬을까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과 하나의 세력을, 영화에서도 나오죠. 이 장면도 나와요. 2억 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세력을 건지하기 위해서 뭐 동해로 좌천시킨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태환 소장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전두환과 하나이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생일집 잔치라는 작전을 세우는데 바로 정승화 납치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동시에 받는다 하는데, 전두환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고무도장인 줄 알았나 봐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최규하 대통령이 버텼고, 그리고 실제로 정승화 총장 납치 사건 자체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강제 연행은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엄연히 하극상이고 이런 절차상으로는 검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자기의 완력을 사용해가지고 총장을 납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아까 전에 편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 자기한테 반대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진 헌병감까지 생일잔치에 라고 해가지고 유인을 한 다음에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들을 출동 못 시키게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총장이 납치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다 부대로 다시 돌아가죠. 납치에는 결국에는 정승화 총장 납치에는 성공했는데 재가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반란군과 진압군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영화가 긴박감이, 진짜 시소 게임처럼 한쪽이 우세했다가 한쪽이 다시 또 우세해지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중반부부터 후반까지는 거의 긴박감이 끝까지 이어져.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최근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핑계를 대는 게 영화 가격이 상승했고 넷플릭스들 같은 OTT가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옛날에는 영화관이라는 데를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보는 걸 선호한다 막 이런 핑계를 댔는데, 사실 제 생각은 좋은 질의 영화만 나온다면 언제든지 1000만 관객, 1500만 관객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